참전선이 위협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관세 협상 뭐 어떤 식으로 평가됐습니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바로 그 관세 협상 속보 뜰 때 보고 바로 올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협상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트럼프한테 이재명은 정말 손쉬운 호구다 이렇게 올렸더니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저를 아끼시는 분들도 연락 와서 조 위원장은 좀 그렇게 올리지 말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열심히 했지만 좀 아쉽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소위 저하고 좀 가까운 좌파 분들은 뭐 이명박 박근혜 때보단 잘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전형적인 좌파들의 그 떼쓰기로 보이고요. 논리는 없고. 아니 정확한 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수치가 말씀마다나 수치가 안 좋잖아요. 이 환율 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경제에서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 이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가 가장 이 자동차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3,500불도 내주고 1,500억 불 뭐도 사고 그다음 다 내줬다 그랬는데, 소고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팔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어제 협정 맺고 난 뒤에 현대자동차 주가는 4.5% 빠지고 도요타 주가가 15% 급등했다는 게 폭등. 지금 현대차가 비싼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기업들이 15% 관세를 이렇게 확보해줘서 15%대로 줄여줘서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들도 너무 환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정부 하에서 말 잘못하면 또 전부 다 끌어넣고 감옥 보낼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지금 한화 오션 빼놓고는 전부 다 속으로 불불 끓는 거예요. 주가가 다 빠진 거야. 삼성전자 주식, 현대 자동차 주식. 아니 제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 했거든요. 사람은, 특히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나는 너무나 화가 났었고, 저보고 조 위원장은 이렇게 칭찬한다고 이렇게 뭐 수고했지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나는 이번 협상을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고 너무 분노했다. 아니 화가 나더라. 왜냐하면 저렇게 협상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경제 관료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돈 그만큼 주고 거기다가 뭐 온갖 의정부처가 보내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이 정도 카드를 들고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래 똘똘한 통역 하나 부처가 갖다 넣는 게 나는 협상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얘들은 보면 엉망을 한 거야 지금 협상을. 일단 지금 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이건데, 일본하고 한국이랑 EU가 똑같이 자동차세 15%니까 쌤쌤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최대 문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무관세였는데 무관세지. 일본하고 EU는 한 2.5씩 받고 있었고, 예. 그럼 우리가 그 2.5%의 엄청난 이득을 갖고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다 터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2.5%가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한미 FTA 때 벌었던 거. 그리고 이제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한미 FTA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무관세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불닭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어요. 미국에서. 근데 불닭도 이제 15% 갖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닭도 난리가 났다는데, 그러면은 한미 FTA 맺지 않았던 EU와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무관세로 혜택받던 것들이 다 박살났다는 얘기죠. 전 품목이. 그러니까 지금 전 종목이 다 아웃되는 거죠. 지금 사실상 이제 증시에서. 일단 그 문제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관세였다가 다 15% 얻어맞은 거고, EU나 일본은 어쨌든 관세가 있던 거에서 추가된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한테 이제 돈 갖다 바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이런 협상도 처음 봤는데, 일본이 5,500억 불 갖다 바친다 근데 사실 전 세계가 다 비웃었어요. 쟤들 뭐 하는 거냐? 그 우리나라 좌파들도 많이 비웃었는데, 트럼프 깡패라 그러고 좌파들이 그랬잖아요. 일본은 어쨌든 그 GDP가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되는 나라고, 더 문제는 외환 보유고가 1조 4천억이에요. 우리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세계 2위 외환 보유고죠. 근데 우리 달러를 갖다 바치는 건데, 우리가 뭐 돈 찍어서 원화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총 갖다 바치기로 한 액수가 3,500억 불의 펀드를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플러스 또 미국산 그 안 팔리는 그 이상한 LNG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1,000억 불, 사실상 4,500불을 갖다 바치는. 그러면은 일본은 그 계약이 없어요. LNG 이상한 거 사는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4,500대 5,500불이면요 거의 비슷하잖아, 일본이랑 한국이랑.
나는 그러니까 난 당장에 제가 어제 외환보유고 때문에 이거 환율 폭등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그 처남이 미국 유학 준비하는데 내가 장모한테 바로 따라 사라 그랬어요. 근데 제 말 안 들어요. 저를 뭐 워낙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샀다가 달러 우리 집안은 미국에서 달러를 버니까 우리 그 환율 해서 제가 잘 바꿔드릴게. 예. 달러 무조건 사러 가는데 안 샀다 타임 놓쳤는데 결국 우리가 4천억 불밖에 없어 한국에 간 달러가. 근데 총 갖다 바친 액수가 3년 안에 4,500불이면 이거 그냥 뭐 달러 대란 날 수밖에 없겠어요. 만약에 실천을 한다면 그대로.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정부가 소비 쿠폰 주고 하면서 수십억 돈 쓰잖아요. 과거 정부나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 수십조라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십조 쓰면서도 간땡이가 굵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백조도 400조, 500조가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아마 트럼프가 아직 방미 협상 안 했잖아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렇게 만나서 패키지로 이번 딜을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피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장사꾼 트럼프가 이 방위비 협상은 따로 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100억 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10억 불도 안 내고 있었는데 그때 100억 불 얘기할 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100억 불을 줄 바에야 차라리 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우리가 안보가 이제 위협을 받았으니까 네가 뭐 하든 말든 우리 핵 개발 때 간다. 제재하려면 제재해. 그러고 우리가 배짱으로 미국하고 맞서면 미국도 자국이 짜놓은 그 안보 세계 안보 질서가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그 트럼프라도 부담을 느끼고 달랠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 뒤로. 근데 지금 이렇게 턱 치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1,000억 불 플러스 알파였어요. 그 알파가 기업의 투자, 삼성, 뭐 현대, LG 다 만나가지고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1,000억 불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때 미국 쪽에서 2,000억 불 얘기가 나왔을 때 야, 어떻게 2,000억 불을 주냐고 생각하고 야, 정말 2,000억 불 주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제가 3,500억 불 파는 순간 이것도 돌았다 싶더라고. 이것들 그러니까 아마 방위비 협상할 때도 트럼프는 100억 불은 이제 돈같이도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 3,500불에다가 뭐 플러스 1,000억 불에가 4,500불 이러니까 아니 국가적 위상이 이제 너무 커진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이 100억 불 따위는 돈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일본에서부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그 5,500불이고 3,500불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격의 돈이냐? 투자냐 대출이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자인데 왜 미국이 그럼 90% 수익을 먹냐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트럼프가. 그거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재투자라고 그랬지. 네, 근데 이제 오늘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그 수익금 가지고 어떻게 하랬더니 미국 빚 갚는 데 그래. 우리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트럼프는 내 파켓 내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정확하게 트럼프는 약간 좀 과장을 많이 하면 미국 대변인이 빚 갚는 데 쓰겠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대출해주고 우리가 투자한 돈의 수익금을 미국이 왜 빚 갚는 데 씁니까? 아니 그 성격이 뭔지 모르겠냐 도대체 이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보세요.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미국 가가지고 윤석열이 노래 한 곡 불렀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백악관 가서 바이든 앞에 노래 부르고 난데 외교를 하니까 그때 내가 스픽스 이런 데 나갔어도 좌파들이 어떻게 놀렸냐면 아니 150조짜리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역사상 가장 비싼 노래 한 곡 부르고 왔다 해서 내가 어떻게 미국에 투자하는 돈을 노래 한 곡 불렀다고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재정 적자가 많아도 그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재정 적자를 충분히 메우고도 남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해외 투자 우리가 빚진 것보다 우리 정부가 해외 투자한 게 많아서 우린 조금 더 벌지만 일본은 막대하다 그 갭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자한다 그랬거든. 투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그때 얘기하기를 이거 미국에다 퍼주고 미국에다 갖다 바쳤다 그랬다고. 난 그걸 기억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따져보면 트럼프가 얘기했거든. 과거에는 미국에다 직접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서 종목을 정해서 우리가 공장 짓고 뭐 투자하고 해서 이자도 받고 이익도 배당받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트럼프가 그랬거든.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이번에 일본이 했던 건 일본이 5,500불 투자하고 나니까 일본의 방식은 과거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 투자하고 그 나오는 이윤 중에 90%는 우리가 먹고 10%만 니들 갖고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깡패다.
아, 이건 갈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뭐 댓글 중에 조대원 저거 도란 놈 아니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한테 어떻게 저런, 무지막지한 말을 쓰냐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깡패거든. 근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 그렇게 깡패한테 두들겨 맞고 왔는데 그거는 좌파들이 지난주까지는 트럼프 그렇게 욕해놓고 지금은 또, 아이, 트럼프가 이재명 만나준다니까, 너무 훌륭하다. 이게 너무 잘 돼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볼 땐 정말로 표리부동하고 혹세무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은 그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그 국민에게 발표하는 그 안을 만들어서 그 이제 한글로도 번역돼서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충 설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그 금융권이라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대출고 대출 보증이라고 정확히 설명하는데 한국도 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한국의 그 달러에 대한 그 보유고를 통해서 미국한테 예를 들면 대출을 칩시다. 우리가 1,000억 달러 대출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자기지. 그 돈이 있어,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수사적인 표현이지, 정치적 표현이지, 실제로 안 되는 걸 트럼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선거가 있으니까 그 장단을 맞춰가지고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형적인 우리 진보라는 사람들의 그 말장난이거든요. 아니,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뭐가 보도된 건데, 3개월마다 한 번씩 트럼프가 그렇지. 이행 과정을 체크해가지고 행사해서 관세 다 깬다. 만약에 네. 니 똑바로 이행 안 하면 네. 일본 니한테 관세 다시 25% 30% 때리겠다. 이랬지. 3개월에 한 번씩 때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건 일본에서 우리도 분명히 보였겠죠. 그러면은 일단 3개월에 뭘 갖다 바쳐야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일본에서 갖다 바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에 비해서 뭘 어떻게 갖다 바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도대체 이 3,500불의 성격이 뭐냐, 투자냐, 대출이냐, 뭐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제 청와대의 그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인지 무슨 실장 나와가지고 김정범 실장. 점전에 보인 분이 얘기하는데 그분 표정을 잘 보면 제가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고 사람의 얼굴을 잘 보는데 뭔가 이분이 불안해 보여요. 불안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못하고 자기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왜냐면 말 잘못하면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이거 특검하자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옛날에 좌파 정부가 사실은 여러분 우파가 내가 봤을 때 그래. 우파 정권이 우파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게 있어. 공부는 훨씬 많이 하고 고시 공부하고 서울대학 나와도 어리석은 게 좀 있는데 좌파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얕진 않았어요. 좌파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김대중 정부 때 중국하고 마늘 협상했을 때 있잖아요. 휴대폰하고 마늘하고 그 바꿀 때 그때 사실은 이제 농민들 속였죠. 한덕수가 그때 수석이었는데 그 협상 대표단으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2년 동안만 우리 그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서 마늘 수입량을 딱 정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해제가 되면서 마늘이 막 쏟아지도록 협상을 해놓고도 우리가 와서 우리 정부 여기 국내외로 복귀해서는 발표하기를 마늘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딱 지키도록 우리가 지켰다. 그러면서 국익을 지켜서 지금은 똑같은 거야. 자동차를 지키고 뭘 지키면서 우리가 내주는 건 최소화했다. 국익도 지키고 그다음에 명분도 지키고 동맹도 지켰다. 이렇게 좌파들이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2년 뒤에 그 세이프 가드가 풀리면서 마늘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결국 한덕수가 책임지고 거짓말한 걸로 돼가지고 한덕수가 사임하는 걸로 됐는데 사실 그때 한덕수가 그랬거든. 지금이라도 나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이미 김대중 정권하고 이 한덕수하고 다 서로 간에 모종의 합의하에 지금 이걸 다 밝히면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전국의 이 파장이 크니까 이렇게 하자 얘가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도대체 이면에 어떤 게 숨어 있어서 더 우리 국민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놀라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